안녕하십니까. 이주천입니다. 오늘 비가 좀 오네요. 근데 최근에 백선엽 장군이 이제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문에 국가장을 치러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친일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주제는 백선엽 장군의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읽은 그 출전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죠. 그 유광종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백선엽을 말한다. 그 책을 보고 참 제가 감회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 책 백선엽을 말한다는 책은 2011년에 초판이고 올해 2020년에 재판이 된 것인데, 제가 참 역사학자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전쟁사를 전공을 했지만은 6.25에 대해서 참 너무는 몰랐다. 나포레옹, 고등학교 때 나포레옹 전집도 읽었고, 메가더다 뭐다 해가 회고록도 읽고 했지만은, 정말 한국군 장성들이 6.25 때 어떻게 치열하게 싸웠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역사학자로서 몰랐던 점이 너무 많았다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뜻에서 백선엽 장군을 통해서 본 6.25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유광종 씨는 이순신의 현대판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을 이순신 제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 미군이 6.25 때 한국군 장성 중에서 최고의 야전지휘관이다. 가장 뛰어난 야전지휘관이다. 영어로 말하면 most prominent field officer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 많죠. 근데 어떻게 유독 미군이 백선엽 장군을 가장 뛰어난 야전지휘관으로 평가를 했는가,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엽 장군의 출생이라든가 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북 출신입니다. 평양에서 났는데, 평양 출신인데, 부친이 일찍이 행방불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친 설화에서 자랐고, 총 3남매입니다. 누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동생 백인엽이죠. 세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모친이 살기가 힘들어서 대동강대리에 자살을 기도를 했다가 자기 누이가 그를 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한 궁핍 속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 잘한 고독한 우등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DNA는 뭐냐? 무인입니다. 외조부하고 아버지가 모두가 무인이었다. 무장의 기질이 있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인기 있는 것이 이제 일제가 등록금 내줘주는 그 사범학교죠. 경성, 대구, 평양 이렇게 3대 사범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전입니다. 그래서 평양 사범학교에 갔다가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 내부에는 외조부와 부친의 무민의 기질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만주군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알게 돼가지고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1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만주군관학교는 그 당시는 봉천인데, 여러분 만주족의 그 수도였던 그 심양이 이제 봉천으로 돼서 만주군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41년에 졸업을 하고 감도 특설부대에 이제 서세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만주 특설대는 칼로군이라든가 항일연군이라든가 조선의병대 이런 등의 이제 게릴라 투보를 목적으로 38년인가 39년도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43년에 이제 간도 특설대에 파견됐다가
한 2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간도 특설대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이제 엇갈리는데 40년대는 주로 이제 타겟트가 팔로군을 뒤쫓는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조선 독립군이 40년대는 조선 광복군이 1930년에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921년에 자유시 참변 이후로 독립군이 아주 괴멸이 돼버립니다. 한 3천여 명이. 그 뒤로 제대로 독립군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40년대는 굉장히 독립군이 전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조선 의용군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월남전 참전했던 서경석 장군이 있어요. 서경석 장군은 이 팔로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 장군이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벌였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당대, 지금의 시각으로 일제 때에 만주군관학교라든지 일본 육사에 가는 그런 선배들을 친일파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단죄하기는, 그 당시 정황으로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단죄할 수 있는, 그렇게 경박스럽게 친일파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6.25를 중심으로 해서 백선엽 장군의 군 경력이라든가 활동 상하, 리더십에 대해서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백선엽 씨의 군 경력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남북한을 분단이 됐는데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고민했던가 봐요.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서울에 왔다가 한 일주일 머뭅니다. 이거 북한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45년 12월에 아예 월남을 해버립니다. 자기 친구들.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정일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사 영어 학교에 입교를 하고, 또 국방경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대장을 역임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 백선엽 씨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때인가 영어를 그렇게 강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미군이 원수인데 어떻게 영어를 배울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선엽 장군의 큰 특징은 외국어입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다른 외국인들과의 소통의 능력, 영어를 잘했다는 것이 상당히 백선엽 장군의 하나의 장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조선국방경비대 졸업을 하고 나가지고 부산에 이제 오연대장으로 갔는데, 47년 1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 미군들의 PX 물품이 오면은, 부산 부둣가에 오면은, 그거를 배가 고프니까, 그걸 도둑을 많이 맞아서, 미군이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백선엽 중대장한테, 맡긴 거죠. 맡겼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부산에는, 중대장에서 오연대 연대장을 하면서, 중령 시절입니다. 부둣가의 미군 물자를 관리를 하면서 아주 미군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군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고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주 오사단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순 반환 사건 직접 톱을 한 건 아니고, 거기 있다가 바로 이제 정보국장으로 오면서 이제 수군에 개입을 했던 것이고, 또 1사단장, 개전 초기에는 1사단장 하면서 퇴각을 해가 병력을 유지했고, 백선엽 장군이 6.25 때 가장 특징적인 거는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 하는 점입니다. 평양 입성을 미군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군단장 역임하죠. 그 다음에 51년 11월 달에
또 이 전쟁 중에서도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태백산맥 빨치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벌 하면서 야전군 사령관으로 역할해서 빨치산을 소탕했고, 또 51년 7월 달에는 휴전협정 회담 수석대표로 갔었죠. 그 다음에 52년 7월 달에는 육군 참모총장 겸 사령관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의 최연소 사성장군이 된 것이 53년 1월 달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백선엽 장군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힘이 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일본의 그 전쟁이라든가 병법이라든가 일본군 교범이라든가, 일본이 왜 강했는가,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고민이죠. 자, 이제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미군의 힘이 뭐냐 이게요. 그럼 더 나아가서 미국 문명이 뭐냐, 왜 이 나라가 강하냐, 왜 미군이 일본군보다 더 강하냐. 이 젊은 백선엽은 그런 데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나니까 백선엽 장군의 고민이라는 것은, 우선 군인으로서 한국군을 전력을 강화시켜서 이것이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일대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백선엽 장군은 왜 성공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저는 4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성공의 경우는, 첫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좋은 습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Success means good custom.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예요. 일찍 일어난다든가,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인사를 잘한다든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이게 좋은 습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두 번째, 성공은 좋은 성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Success means good characteristic. 성공한 사람은 성격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남들에게 반감을 안 사고 친화력이 있고, 왜냐면 사람관계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성공은 인간관계다, 이 이야기예요. Success means human relationship. 미군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미군들하고 관계. 예? 자, 이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성공자의 배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항상 배운다는 얘기예요. 군인으로서도 어릴 때도 그렇고, 백선엽 장군은 항상 주변에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게. Successor has a good teacher. 성공자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 훌륭한 스승이 있다, 이게.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잘하네, 뭐 네가 뭐 어쩌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한테는 뭔가 안 가르쳐 주겠죠. 항상 백선엽 장군에게는, 특히 미군들 중에서 백선엽 장군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 하는 미군들의 장성들의 가이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예? 성공한 사람들의 인내. 하여튼, 참고 기다려야 돼.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일제시대 때, 어린 시절 백선엽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어이, 홧김에 만주를 가서 독립운동 하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더 죽이자.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집, 소, 논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 말이 그렇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자, 이거. 그러면서 일본의 힘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대세를 관망하고 형세를 판단하면서 때를 기다려서 힘을 비축을 하자 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리얼리스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강하면 자세를 낮춰가지고 강한 자에게 배운다, 이렇게.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미군에게 자세를 낮춰가면서 미군에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학습자의 자세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이한 것은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은 현장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탁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자, 평양에 있었는데 남북한이 분단이 됐습니다.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공산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남한은 어떻느냐? 남한이 미국에 있다 하더라. 그럼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남한 일단 가보자 이야기요. 직접 서울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고, 아, 이거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응? 그렇게 현장 확인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부동 전투든지 현장에 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현장성이죠. 그 다음에도 또 한 가지는 백선엽 장군 장점, 외국어입니다. 소통의 매개체. 이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없다고 막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떤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인데, 미국 좀 가려 하다가 지난 5월 달에 못 갔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게 못 갔는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가면 일본어 좀 해야 되고, 미국 가면은 미 의회 지도자들 하면은 영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의 매개체, 이런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10대부터 병법을 알았습니다. 병사, 전쟁사 병법. 그 병법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천백승이다. 백선엽 장군은 평생 동안 지일파고 지미파입니다. 일본을 철저히 알라고 했고, 젊을 때는 철저히 알라 했고, 또 6.25 이후에는 철저하게 미국을 알려고 했다. 이게. 그건 손자병법을 실행을 한 것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방되고 나가지고, 서울에 일주일 있었는데, 다시 평양에 가가지고, 고당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했어요. 자기 동생 백인엽 알죠? 백인엽은 뭐 조만식 선생 경호실장까지 했는데, 그 당시 재미있는 것은 젊은 34살짜리 김일성이가 얼굴 반드르 해가지고 얼굴에 기름기 줄줄 하면서 자꾸 조만식 선생한테 찾아와가지고 놓고 하면서 유유하게 이제 뭐 협조 좀 일을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꼬셨던가 봐요. 그랬는데, 그 당시 김일성이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뭐 말도 잘하고, 능글능글하게 해서 친화력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월남한 인물들이 김백일, 정일권, 최남원, 이런 동지들과 같이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초기 때에 이분이 이제 시흥입니까? 서울에서 이제 교육받으러 갔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재미난 거는 전선에 지키고 있었는데 아마 개성 부근의 1사단에서 근무를 했는 모양인데, 시흥에 있다가 교육받다가 그냥 뭐 전쟁 터지니까 마누라한테 빠이빠이 인사도 못하고 전방으로 갔는데, 그 뒤로 집으로 못 돌아왔답니다. 언제 만났느냐? 무려 10개월 뒤에 가족을 만난 것이 부산 피난길에서 만났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아들 자식들하고 마누라에게 10개월 동안 만났으니까 백인엽 씨가 어찌 됩니까? 평생 동안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전방에 인사도 못하고 전방에 갔다가 헤어졌으니, 그럼 누가 이 부인을 살렸느냐? 아마 자기 밑에 운전소라든가 부관들이 아마 알아가지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같이 피난을 했다고 그래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인 남편이 되게 말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가정 마누라 자식들 피난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물론 백선엽 1사단은 개성 주둔했다가 퇴각을 하는데, 한강 철교가 미리 끊어지는 바람에 애를 먹게 됩니다. 애를 먹게 돼요. 그런데
한강다리가 그때 한 두세 개 있었습니까? 철교하고 인도교하고 두세 개 있었는데, 이거 조기에 팍팍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한강다리 끊어졌지만은, 뭐, 나룻배 타고 헤엄치고 해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합류를 하니까, 그때 백선엽은, 야, 참, 우리 한국 국민들 그래도 끈기가 있구나, 어떤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쟁 초기에, 다부도 전투 이전에 한국군 장성 중에서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 소위 그 한국군 그 북계군의 남침을 막았던 인물들이 소위 춘천상무에 있었던 육사단장 김종호 육사와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 영등포 쪽에서 막았던 김홍국 장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선엽과 미군들의 장성과의 관계인데, 미군 장성들은 미군들이 한국군 중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백선엽 장군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를 한다든가 미국 영어를 잘했다든가 뭐 그런 소통도 있지만은, 미군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 군사 영어학교 나온 사람들이 뭐 백선엽뿐만입니까? 수십 명이 그 졸업을 했는데, 왜 그러면 미군 장성은 백선엽을 굿맨, 굿제너럴 이렇게 꼽고 있느냐? 그것은 신뢰지요. 속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고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하들 잘 관리를 한다. 실력이 있다. 영어도 좀 하고 골고루 같이 왔다. 인간성도 됐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군이 6.25 때 사단장급, 참모장급들의 모든 한국군 장성들을 체크했습니다. 미 고문단들이 우리나라의 연대장, 사단장들을 다 이 고문단이 와가지고 누구누구 어떻다, 일 잘한다, 어떻다, 영어 잘하고 어떤 능력을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미국의 CIC 방특대라든가 미 군부 국방성에 합참에 보내가지고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버렸어요. 요새 여러분 저 대학교 교수들 강의실 학생들 평가하는 거 알죠? 다 평가합니다. 그때 미군들이 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 점수에서 백선엽 장군이 넘버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미 27연대장 다부정 전투에서 같이 싸웠던 그 마이크 앨리스 그런 분이라든가, 그 다음 미 제1군단장 프랭크 밀번 이런 인물, 또 이 프랭크 밀번의 친구였던 올랜도 우주 소장, 미국 사단장 있죠. 이런 사람들, 또 벤 프레트, 이제 80 사령관 맥스웰 테일러, 이런 인물들이 백선엽 장군과 결혼을 하면서 백선엽 장군의 그 사단들, 군 부대 굉장히 서포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선엽 장군 사단이 미군들하고 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합동 군사작전이라든가 영어로 딱 갖다 대가지고 포를 쏘시오. 특히 미군들이 벤프리트 장군은 백선엽 장군이 북진할 때 아예 그 미군 포병 사단을 추가로 배속을 시켜가지고 도와주게 하고, 이런 B-29입니까? 폭격기도 지원 사격하게 해주고, 백선엽 장군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줬다 하는 겁니다. 왜 들어줬느냐? 왜? 미군이 신뢰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를 안 치고 뻥을 안 친다 이야기. 있는 그대로 이 사기를 친다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미국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백선엽 장군과 박정희와의 인연이라는 것이, 박정희 살해입니까?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백선엽 중령입니까? 그 숙군 정보국장을 했죠. 6.25 때 이제 마치산 이후에 군에서 이제 숙군을
말하자면 여순 반란 사건 이후로, 제주 반란 사건, 여수 반란 사건 이후로 군의 그 빼개이들이죠. 군 남로단들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서 군을 숙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연루가 됐다 그래요. 근데 결국 이제 박정희 소령이 군 남로당 군사책으로 연루가 됐는데 살려주게 됩니다. 이제 수갑채가지고 끌려갔다 그러는데, 그때 김한일 소령이, 박정희 소령이 이제 이제 수색거 쪽에서 이제 총살되기 한 10일 전이라 그래요. 김한일 소령이 이제 부탁을 했는가 봐요. 이제 군 남로당에 대해서 이제 서로하다가 협조를 많이 했으니까 살려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했는데, 끌려갔는데, 박정희 소령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서, 그래 해보죠 해서 살려줬다 그럽니다. 만약에 박정희 소령을 죽여버렸다면, 사형시켰다면은 5.16 어렵죠. 우리나라 근대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또 박정희가 이제 포병대 창설, 포병대 장군 진급을 해야 되는데 별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다. 박정희 별을 달아야 되는데, 포병대 창설해서 장군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박정희 대령이 아마 중령 포함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포병대 창설해서 그때 공부한 포병 출신들을 전부 다 이제 별을 장군으로 진급을 시켰는데, 그 당시 별을 단 사람들이 한 16명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세엽 장군과 이승만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이제 원래 이 백세엽 장군은 정치에 무관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를 따라서 일본도 같이 갔고, 또 한미 상호 바이오 조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셨다 그래요. 다만 이제 백세엽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은 비현실적이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아이젠하워하고 미 군부하고 사이에서 방공포로 석방 문제 끼어가지고 굉장히 한미 관계가 끄그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입장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또 한국군 증강을 하도록 한국과 미국 중간에서 군정가의 입장에서 사회 매끄럽게 부드럽게 자기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도망쳐오는 일사단들, 다부동이라는 것이 대구에 아마 위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꼭 위에 있는가 봐요. 대부동 무너지면 대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미일 기병사단도 퇴각을 하려 하고 있고, 미 27 기병연대죠. 에서도 퇴각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일사단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했던가 봐요. 미군들이 우리도 퇴각한다. 우리가 누구 퇴각하면 이제 우리는 제주도 이제 하와이로 빠진다. 막 공갈 좀 쳤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권총을 차고 퇴각하는 우리 일사단 장병들에게 돌격해라. 아니면 내가 등을 보이면 나를 쏴라 하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다부영 전투인데,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정도 해가지고 8월 24일이니까 한 10일 정도에 막 피해 능선으로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고지를 빼앗고 하는 것이 있냐면, 야밤에 이 북해군이 야밤에 침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야밤에 침투를 하냐면은 낮에는 꼼짝을 못해요. 폭격기 B-29기 알죠? 폭격으로 두드려 패니까 제공권을 뺏기니까 북해군이 꼼짝을 못해요. 그럼 야습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야밤 12시라든가 1시라든가
잠자기 쉬울 때 국군들 잠도 못 자죠. 네. 그 당시에 전기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군하고 붙었는데, 아니 전기불이 없는데 그 밤중에 산에서 뭐가 보입니까? 머리끄적 잡고 빡빡하고 이렇게 만지보고 국군인지 웃기는 이야기죠. 완전한 육박전이 벌어졌다는 웃지 못할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부정 전투가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여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 제가 저 언론패망사도 지난번에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월남이 왜 패망하고 대한민국은 6.25 때 살아남으면서 어떻게 자유민주 체제로서 70년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70년 만에 이뤄냈는가? 물론 여기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죠.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6.25에는 뭐요? 백선엽 장군과 같은 뛰어난 장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진왜란때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한국 6.25 때는 백선엽 장군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백선엽 장군뿐만이 아니죠. 춘천에서 육사단 김정호 사단장이라든가 또 김홍일 장군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월남전에서는 백선엽 장군과 같은 장군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월남전에서는 웨스트모렐랜드 장군과 같이 월남군과 미군과의 연합작전으로 할 수 있는, 맞짱을 뜰 수 있는 장군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월남이 망한 거예요, 월남이. 자, 그래서 6.25의 그 전쟁 영웅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자, 백선엽 장군이 누굽니까? 일본군 출신이죠. 자, 일본 만주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6.25 전쟁 영웅 중에서는 일본군 육사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주 군관학교하고. 그래서 정일권, 김홍일, 김백일, 원영독, 이용준 이런 인물들이 6.25 때 맹활약을 했는데, 모두가 다 일본의 군사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독립군 출신도 한두 명 있습니다만은 그 프로테이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군 조선 중에서 일본 육사 나오고 만주군관학교 나오면서 일본의 일제로부터의 군사 기술을 습득한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꿀과패가 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25 때는 그 사람들이 실력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때 육사가 만주군관학교 나왔다 해서 친일판이 아니니 이렇게 단죄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소통의 매개체, 어학, 이 영어 참, 영어라는 것은 English speaking, 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한미관계가 삐끗삐끗거리는데, 미국에 가서 영어로 이렇게 미의 지도자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해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지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영어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지도자들이 영어 참 공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백선엽 장군은 미군의 신뢰를 확보를 하면서 군 지휘계통, 군 운영이라든가 군 지휘를 미군이 원하는 합리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지휘 체계를 합리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신뢰를 확보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미군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미국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몇입니까? 지금 지도자 기거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 지도자들 이거 못 믿겠다는 거 많은데, 과연 미국에서 미의회라든가 이 백악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쪽하고 대화를 하려면 누구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까? 대한의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대한의 정당 할 때 미국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정치 지도자를 볼 때 미국과 신뢰를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누굴 내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백선엽 장군의 이러한 그 6.25를 연관되는 리더십 문제를 볼 때 참 큰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